QLD TQQQ 투자자분들, 지금 AI를 아직도 챗GPT, 반도체, 데이터 센터까지만 보고 계시면 다음 돈의 이동을 늦게 볼 수 있습니다. AI의 1막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AI의 2막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3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화면 안에서 나와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로봇팔을 움직이고 드론을 움직이고 공장 라인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돈의 크기입니다. 생성형 AI가 보고서 한계를 10분 빠르게 쓰게 해주는 기술이라면 피지컬 AI는 공장 생산성을 10%, 20%, 30%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직원 한 명이 문서를 빨리 쓰는 것도 좋지만 공장 한계가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불량률이 1%만 줄고 물류비가 5%만 낮아져도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본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AI를 보면 대부분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GPU입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입니다. 셋째,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큰 돈도 이 세 가지 축으로 먼저 몰렸습니다. QLD TQQQ 투자자분들이 봐온 상승의 뿌리도 결국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AI 모델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AI를 어디에 붙여서 실제 매출을 만들 것이냐입니다. AI가 이메일을 대신 써주는 시장과 AI가 물류창고에서 하루 수만 개의 박스를 옮기는 시장은 크기가 다릅니다.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시장과 AI가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공장 설비를 최적화하고 항만의 컨테이너 이동을 조절하는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 경제는 아직도 현실 공간에서 돌아갑니다. 공장, 물류창고, 건설 현장, 항만, 발전소, 반도체 라인, 자동차 공장, 조선소 이런 곳에서 매일 돈이 만들어집니다. AI가 이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AI의 시장은 채팅창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행사에서 중요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제조업 비중은 약 27%입니다.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 말은 좋게 보면 기회이고 나쁘게 보면 생존 문제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히토류, 핵심 광물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수출 중심 경제입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기업 이익이 흔들리고 제조 경쟁력이 흔들리면 나라의 성장률도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가장 싼 곳에서 부품을 사오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지정학 갈등, 공급망 재편, 탄소 규제, 원자재 가격 이 5가지 변수가 동시에 기업을 압박합니다. 기업은 이제 부품을 싸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끊기지 않게 사야 합니다. 재고를 더 쌓아야 합니다. 공급처를 한 곳이 아니라 2곳, 3곳으로 나눠야 합니다. 생산지도 한 개 국가에 몰아두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제조 AI 전환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제조업 생산성을 30%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0%라는 숫자는 작지 않습니다. 공장 10개가 있을 때 같은 인력과 같은 설비로 공장 13개 효과를 내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불량률을 줄이고 재고를 줄이고 설비 멈춤을 줄이고 물류 이동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지컬 AI가 들어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 자동화가 아닙니다. 예전 자동화는 정해진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1번 위치에서 물건을 짚고 2번 위치에 놓고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멈춥니다. 박스 크기가 달라지면 오류가 납니다. 무게가 달라지면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물체를 보고 무게와 위치를 계산하고 로봇팔을 움직이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스스로 찾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박스 한 개를 옮기는 일은 사람에게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로봇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박스 크기가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잡는 위치가 다릅니다. 트럭 안 공간도 계속 바뀝니다. 하루에 박스가 100개만 들어오는 곳과 1만 개가 들어오는 곳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사람은 경험으로 처리하지만 로봇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여기서 AI가 들어가면 로봇은 단순 기계가 아니라 판단하는 작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피지컬 AI의 첫 번째 시장으로 물류를 봅니다.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멋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아이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보험 문제도 있고 가격 문제도 있습니다. 일대에 수천만 원짜리 로봇을 가정에서 바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물류창고와 공장은 다릅니다. 일이 반복됩니다. 환경이 비교적 통제됩니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바로 보입니다. 기업은 생산성이 숫자로 나오면 돈을 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멋진 휴머노이드보다 물류, 제조, 항만, 공항, 리테일 창고에서 먼저 돈을 벌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중요해집니다. 미국은 AI 모델을 잘 만듭니다. 한국은 제조를 잘합니다. 피지컬 AI는 이 둘이 모두 필요합니다. 언어 모델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실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고장 없이 버텨야 합니다. 공장 라인에 들어가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1시간 테스트가 아니라 24시간 365일을 버텨야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조선소, 배터리 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나오는 제조 데이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경쟁력은 모델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현장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 데이터, 불량률 데이터, 로봇 동선 데이터, 설비 고장 데이터, 물류 이동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돈을 주고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기업 안에서 수년 동안 쌓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피지컬 AI 시대의 원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AI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라 AI의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1막은 챗GPT였습니다. 2막은 GPU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3막은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였습니다. 4막은 로봇, 자율주행, 센서, 제조 AI, 산업 자동화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은 항상 먼저 오른 곳에서 다음으로 확장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오늘 나스닥이 올랐는지 빠졌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나스닥 안에서 돈의 이유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피지컬 AI가 크다고 해서 관련 주식이 전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인터넷도 세상을 바꿨지만 모든 닷컴 기업이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도 큰 산업이었지만 모든 전기차 기업이 승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업과 스토리 기업이 갈립니다. 살아남는 기업은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현장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객이 돈을 내고 반복해서 쓸 만큼 생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냥 멋진 발표로 끝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불량률이 몇 퍼센트 줄었는가? 인건비가 몇 퍼센트 줄었는가? 물류 처리량이 하루 몇 개 늘었는가? 설비 멈춤 시간이 몇 시간 줄었는가? 전력 사용량이 몇 퍼센트 줄었는가? 이 숫자들이 진짜입니다. 투자자는 화려한 로봇 시험보다 이런 숫자를 봐야 합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걷는 것보다 중요한 건 창고에서 하루 1만 개의 박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느냐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춤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공장에서 불량률을 1%라도 낮추느냐입니다. 피지컬 AI의 승자는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기업이 아니라 공장 바닥에서 비용을 줄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에도 기회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 27%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와 자원 부족이라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비용 상승을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 AI를 제대로 붙이면 한국 기업들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AI 제조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AI가 실제 산업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가? 물류 창고에서 쓰이는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가? 자동차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가? 조선소와 항만에 들어가는가? 자율주행과 드론으로 확장되는가? 자동차 라인, 조선소, 항만, 드론이 하나로 연결된 피지컬 AI 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수록 AI의 다음 사이클도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열도 있고 조정도 있을 겁니다. 좋은 산업도 비싸게 사면 고생합니다. 큰 흐름을 알아도 진입 가격을 무시하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흥부는 하되 기준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AI가 끝났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AI라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숫자입니다. 27%의 제조업 비중, 5년 안에 생산성 30% 개선 목표,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하루 수천 개, 수만 개를 처리하는 물류창고, 불량률 1% 감소가 만드는 이익 변화. 이런 숫자들이 피지컬 AI의 진짜 언어입니다. QLD TQQQ 투자자는 공장과 로봇을 봐야 한다. QLD TQQQ 투자자분들, 앞으로 AI를 볼 때 채팅창만 보지 마십시오. 공장을 보셔야 합니다. 물류창고를 보셔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보셔야 합니다. 드론을 보셔야 합니다. 로봇팔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깔린 반도체, 센서, 전력, 데이터, 제조 능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AI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AI는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던 AI가 공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던 AI가 로봇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있던 AI가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의 흐름은 늘 사람들이 아직 화면만 보고 있을 때 이미 현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